이전에 일어난 일, 특정 장소, 시간과 묶여있는 정보는 일화 기억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화 기억들을 간직하고 떠올린다. 그런데 우리의 일화 기억은 왜곡, 첨가, 누락, 윤색, 상상 등 온통 오류투성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은 모두 틀렸다.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뇌가 감정적이고 의외성과 의미가 있으며 반복되는 사건을 기억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진실이다.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은 부호화, 강화, 저장, 인출의 각 단계마다 편집,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기억 형성을 위해 우리가 투입하는 정보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인 정보에 한정된다. 매 순간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화하고 나중에 기억하는 정보는 실제로 있었던 일에서 잘라낸 조각들에 불과하다. 이 조각들은 우리 각자의 편견을 반영하고 각자가 흥미를 느끼는 정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완전 무결한 진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인지하고 기억에 입력한 부분만큼은 완벽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특정한 기억의 재료로 들어간 인지 정보들이 연결되는 동안 레시피가 변경될 수 있고 심지어 처음과 아주 달라지기도 한다. 상상, 의견, 추측이 개입하면서 없던 재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야 할 재료가 빠지기도 한다. 꿈, 읽거나 들은 내용, 영화의 장면들, 사진, 연상, 그때그때의 감정 상태,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나 단순 암시 같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들어가기도 한다. 한번 저장된 기억이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너무 오래 방치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다. 물리적 신경망이 말 그대로 연결이 끊어졌다가 아예 사라지면서 기억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워지기도 한다. 또 저장된 일화 기억을 인출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억의 인출은 녹화된 동영상의 재생이 아니라 이야기의 재구성일 뿐이다. 피질에서 한 번씩 끄집어낼 때마다 보관되어 있던 일화 기억은 쉽게 변질되고 우리는 꺼내온 기억 위에 새로 편집된 기억, 온갖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된 기억을 덮어 씌운 다음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기억력이 좋다고 꽤나 자부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기억은 애초에 완벽할 수도 없고 쉽게 변질되고 뒤죽박죽이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같은 장면을 다르게 기억할 때, 휴대폰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도 누구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쯤에 내가 다 읽은 책임을 알았을 때, 혹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퇴화된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명사를 떠올리기 힘들 때 단어 재생기 역할을 했던지라 내 기억력도 이제 맛이 갔나 하고 진지하게 걱정했습니다. 책에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를 떠올리는데 순발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 정도는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완벽한 기억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기억은 부호화, 강화, 저장, 인출 모든 단계에서 편집되고 왜곡됩니다. 글쓰기와 말하기가 기억 조작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재밌습니다. 보통 잘 기억하기 위해 글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글쓰기와 말하기에는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억의 작용에도 편집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좌뇌는 편집술의 대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의 빈틈을 메워서 기억의 서사를 더 완벽하고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없던 정보도 꾸며낸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정보를 글로 쓰면서 우리는 글쓰기의 대상으로 선택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되뇌고 강화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은 정보를 되뇌고 떠올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선택한 정보들만 강화되고 선택하지 않은 정보들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죠. 정보의 양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줄어든 채로 강화되고 왜곡되는 수순으로 흘러갑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로 옮기면 실제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기타 경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인상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로 옮기고 나면 기억은 원래보다 축소된 상태로 저장되고 더 충실했던 원래의 기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같은 기억을 이야기로 옮기면서 세부사항 하나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비가 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같은 일을 세 번째 이야기할 때는 비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비가 왔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불완전한 기억마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기억 손실을 일으키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입니다. 알츠하이머의 궁극적 원인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뇌는 평균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개수는 늘 유동적입니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책에서는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시냅스가 새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뇌의 상태로는 알츠하이머가 확실한데도 생전에 알츠하이머의 행동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적 비축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시냅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경 연결이 풍부하면 알츠하이머로 일부 시냅스가 손상되더라도 예비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알츠하이머가 진행된 상태라도 아직 손상되지 않는 신경 경로로 우회함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뒤죽박죽이고 오류투성이인 뇌에 의지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제와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기억이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라면 매일 겪는 일상도 전혀 다른 것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한 일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뇌는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감탄을 유독 잘하는 친구가 별 볼 일 없는 일상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건 정말 능력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완전함 위에 세워진 모래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감상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래성은 언젠가 사라지겠지요. 오늘을 어떻게 의미부여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